This is a national emergency. Detonator charged. 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는 영화를 선보였던 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광복절에 맞춰 개봉했죠. 고르게 영화를 잘 만들어왔던 놀란이기에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극장을 찾았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전기를 다룬 영화로서 그가 겪은 사건들과 그의 내면을 알 수 있는 영화지만 아쉬운 면이 존재하는데요. 이제부터 오펜하이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놀란 영화가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테넷부터입니다. 너무 베베 꼬아놓은 구성으로 인해 그 구성을 이해하는 데 영화를 보는 시간 대부분을 썼기 때문이죠. 테넷을 한 번 보고 80% 정도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이해한다고 해서 좋은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는 이해하는 매체가 아니라 공감하는 매체이기 때문이죠. 물론 저보다 영화를 훨씬 잘 알고 놀란 영화에서 말하는 그 과학이론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저보다 영화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감히 장담하건대 그런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10%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업영화에서는 대중친화적인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너무 대중친화적이면 질 낮은 영화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지만요. 3, 2, 1. 오펜하이머는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선까지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화를 이해하는 데 너무 많은 집중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주인공에게 공감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화가 이런 세계관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한 채 극장을 나온다는 것이죠. 오펜하이머가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구성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직접 밝혔듯이 그는 구성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의 영화는 몇몇 영화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화의 구성이 독특합니다. 인셉션에서는 꿈의 꿈이라는 수직적 세계를, 인터스텔라에서는 상대성 이론의 바탕을 둔 상대적 시간을 다뤘고, 덩케르크는 같은 사건을 캐릭터에 따라 일주일, 하루, 1시간이라는 단위로 구성했으며 메멘토와 테넷은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가는 시간을 교차시켰죠. 오펜하이머의 구성도 특이합니다. 전기영화는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것이 보통인데 시간 순서보다 두 인물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오펜하이머의 이야기와 그의 보안 인가를 다룬 비공개 청문회를, 또 하나는 그를 싫어했던 스트로스의 상무부 장관 임명 청문회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눠놨다면 좋았겠지만 시간 순서를 섞어놓은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모호함의 극치는 바로 스트로스의 이야기를 흑백으로 처리했다는 점이죠. 보통 흑백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스트로스의 이야기의 청문회는 이 사건들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는 내내 시간 순서를 관객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화 메멘토에서도 흑백은 시간순, 컬러는 역순이라는 구성으로 기존의 흑백이라는 관념을 깨긴 했지만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주인공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관객들도 같이 느끼게 하기 위해 시간순을 흑백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감독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 것과 달리 오펜하이머에서는 그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이야기가 두 가지 구성으로 따라 흘러간다는 지표, 즉 시간대나 장소를 알려주는 자막도 존재하지 않고 시간 순서도 뒤죽박죽인데다 흑백 처리도 다수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르게 쓰이니 보는 내내 관객들은 영화를 이해하기 바쁘죠. 실화를 다루는 이야기다 보니 실제 사건을 알거나 혹은 원작이 되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본 사람들이라면 시간대나 사건이 헷갈리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러한 구성 때문에 정작 원래 공감했어야 할 오펜하이머의 내면의 이야기에 공감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특이한 구성을 걷어내고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한 선형적 구조를 띄웠더라면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많은 관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1991년에 나온 JFK가 계속 떠올랐는데요. 메카시즘 열풍이 불었던 50년대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로 몰려 정부로부터 배척당했던 사건을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하나씩 풀어나가며 극 후반부 스트러스의 의무였다는 전말이 드러나는 형식이 JFK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펜하이머가 JFK를 베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나리오, 촬영, 연출 모든 것이 다르죠. 다만 제가 오펜하이머를 보며 JFK가 생각났던 이유는 이야기를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JFK도 3시간이나 되지만 선형적 구조를 띠고 있고 불명확하거나 모호하게 처리한 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오펜하이머처럼 구조적으로 모호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비록 JFK가 1991년에 나온 영화다 보니 너무 친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개인적으로 구성면에 있어서는 명확한 JFK 쪽이 오펜하이머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무엇을 이라기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형식으로 내러티브를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 형식의 뻔함으로 인해 영화의 퀄리티를 깎아먹었다면 오펜하이머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구성의 특이성이 더 상위에 있어 오히려 영화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는 이제 놀란 영화에서 논란이 되는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보다 이 영화를 이해하냐 못하냐, 이게 맞냐 안 맞냐라는 갑론을박만 더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음 영화가 개봉한다면 역시 또 지체 없이 극장을 찾겠지만 다크나이트나 인셉션을 보며 느꼈던 만큼의 즐거움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 생각이 제발 기우이길 바라며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